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집의 발길이 뜸해질 줄 알았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수진이는 주말마다 남편 민호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제 걱정을 단번에 지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배려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친아들이라도 저럴까 싶을 정도였어요. 민호는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사소한 불편을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구가 나갔네요. 제가 금방 갈아드릴게요. 하며 의자에 올라가 환하게 불을 밝혀주던 모습, 싱크대가 막혔을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뚫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된 지 오래였던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텅 빈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진이와 민호가 찾아올 때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피부에 와 닿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는데 민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사소한 말에도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드라마는 왜 이렇게 막장이 많아요? 라며 장난스럽게 투덜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민호를 쿡 찌르며 장난을 받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제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민호가 친아들처럼 다정하게 저를 대하는 모습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진이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돕다가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라며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저와 민호 둘만 남게 되었죠. 사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전에도 여러 번 둘이 집에 남은 적이 있었고 늘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달랐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물이 흐르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던 순간 문득 제 등 뒤로 어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민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특별히 의미심장하다기보다는 그냥 잠시 멈춰 선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시선을 마주치자 민호는 깜짝 놀란 듯 급히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도 얼른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손이 약간 떨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민호를 대할 때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위로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사위와 어머니 사이일 뿐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한 기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와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았는데도 저는 그 짧은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호도 전보다 말수가 줄고
제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평범했던 주말이, 평범했던 대화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한 건 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분명 뭔가 변해버린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얇은 유리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처럼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어색한 기류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는 순간 거실에 남은 저와 민호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그럴 때 날씨 이야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메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을 때웠고 저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거나 물을 틀었다 껐다 하며 의미 없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말이 끊어지고 시선이 닿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수진이가 오늘은 저녁까지 있다 가자고 말했는데 민호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그 어색한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느껴지는 제 마음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자리를 비운 게 왜 위로처럼 다가오는 걸까요? 저 스스로도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제 사위입니다. 엄연히 딸의 남편이고 제게는 새로운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혹시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외로움이 저를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만큼 제가 약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역시 단순히 제 착각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예의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순간순간 마주치는 그 눈빛에서 저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며 이런 생각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사위와 나는 가족일 뿐이야.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와 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할 계획은 없었고 집에서 소박하게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고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웃던 순간은 그야말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술도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따라 놓으니 분위기는 한층 더 화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술잔을 자주 들이켰습니다. 아마도 생일이라 기분이 더 들떴던 모양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민호와 농담을 주고받던 수진이는 이내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스르르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와 민호뿐이었죠. 순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어색한 공기가 잠시나마 옅어진 듯 했습니다. 아마도 술 기운 때문이었을 겁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라며 직장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서 평소 즐기는 취미나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분위기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대화의 결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선이 아니라 제 안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듯한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역시 모르게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이겠지.
애써 합리화했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소파에서는 수진이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릴 만큼 깊게 잠든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존재가 우리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지만 대화 속 단어들보다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더 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얇은 장막 뒤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며나오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기는 평범한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 어딘가에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호가 빈 술잔을 치우려다 제 손등에 살짝 닿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는데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고 민호 역시 몸을 굳힌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저는 외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갈망이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 사위이고 무엇보다 제 딸의 남편이니까요. 그런데도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며 제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쌓여온 외로움이 너무 깊게 스며 있었던 걸까요? 따뜻한 온기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의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외로움에 기댈 수 있다는 유혹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옆방 소파에 누워있는 수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눈빛과 침묵만으로도 우리 사이에는 선명한 금이 그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위험한 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민호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거나 집안일을 도우려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집에 와도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죠. 저 역시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눈길이 닿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까요. 집안에 세 사람이 함께 있어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만 눈치채지 못했을 뿐 저와 민호는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속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하루하루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 민호랑 요즘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는 그 순간에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잘못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늘 수진이를 향해 웃음을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속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함께 짊어진 잘못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스친 온기, 흔들리던 눈빛, 억눌린 감정. 꿈속에서 반복되는 그 순간은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 식은땀에 젖어 시트를 붙잡고 있노라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걸까?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 자체로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더 깊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자문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제 삶을 올감할 무거운 짐이었고 숨길 수밖에 없는 커다란 비밀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수진이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기류의 차이에도 민감해지는 법이니까요. 민호가 예전처럼 밝고 다정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저와 마주할 때마다 미묘하게 어색해진다는 걸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마음속에 의구심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잠시 머뭇거리던 수진이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호랑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눈을 피하며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소리니?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스스로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이미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그날 이후 자주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에게도 직접 따져 물었고 민호는 저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어도 행동과 분위기까지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색한 침묵과 시선 회피가 모든 걸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던 식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자꾸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민호의 늦은 귀가나 짧은 대답에도 곧바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점점 냉랭해지고 눈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자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소중한 가정이 이렇게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는 쏟아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지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마치 언제든 무너져버릴 듯한 위태로운 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탑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피하며 지내는 것도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이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수진이의 행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 일을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삼아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 모두 괴로웠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면 겉으로는 평온할지 몰라도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말한다면 그 순간 가족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말하면 안 돼요. 수진이가 무너질 거예요. 평생 상처로 남을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앞에서 끝까지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건 제게 더 큰 죄였습니다. 그날 밤 마침 수진이가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주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할게요. 외로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은 제게 가혹한 용서였고 동시에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함께 웃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솔직함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흔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가족은 회복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